있는 그대로 볼 때, 있는 그대로 보는 것과 생각으로 보는 것의 차이가 많이들 궁금하고, 그런 차이가 어떻게 내 생활에서 점검되는가. 있는 그대로 보는 것과 생각으로 보는 것, 그것을 내 생활에서 어떻게 구별해내는가. 그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그것에 대해서 책이나 강의나 어떤 생활에서도 부분 느끼고 이러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쭉 유지되는 것, 그 유지되는 것이 관건인데 그것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쉽다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처럼 쉬운 게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나 힘들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희 회원님하고 얘기할 때도 있는 그대로 보는데도 어떤 그 있는 그대로 보는가 이 센서가 틀릴 때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뒤에 따라 붙어서 어떤 사유와 생각들이 일어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참 쉽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하면 있는 그대로 안 보는 게 어려워요. 생각으로 보는 것은 많은 힘이 들어요. 저것은 뭐다, 이유와 원인, 그리고 그거에 대한 묘사들, 그런 것들을 하면서 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 돼요. 계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산을 안 하면서 살 수 없지만 계산하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살면 돼요.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고, 목마르면 물 마시는 이와 같은 자연스러운 흐름에 대해서 그냥 편안한 거예요. 목마른데 왜 생각을 해야 하나? 배고픈데 왜 생각을 해야 되나? 뭘 먹지? 생각 안 해요? 뭘 먹지 생각할 수 있죠. 뭘 먹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뭘 먹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배고프다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혀 끝에 무엇을 먹는가가 아니라 오히려 건강을 생각하거나 지금 이 순간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사람들하고 같이 모였을 때는 조금 대접을 해줘야 된다면 그런 조건과 환경, 그때의 부는 바람에 따라서 파도가 흔들릴지언정 그것이 그냥 인연 화합이라는 것을 아는 거지 중요하다. 뭘 먹는 게 정말 중요해.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맛집 찾아다니는 거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정해진다면 어떻겠어요? 그렇게 전도, 몽상, 주객 전도 되는 것에 대한 염려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상 어떻게 살아도 좋은데 내가 내 중심은 갖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중심이 어디기를 바란다. 있는 그대로 이 자리이기를 바란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는 이 깨끗한 자리이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 속에서 생각으로, 생각 속에서 생각으로 이렇게 비약적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봤지만 만족이 어디 있고 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있는 것으로 보는 거하고 생각으로 보는 거 진짜 구분이 안 돼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너무나 빨리 지나가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그래요. 구분이 안 될 리가 없어요. 왜? 배고프다. 이것은 구분이 안 돼요. 내가 배고픈지 배고프지 않은지 구분이 안 돼요. 배고프다라는 감각은 이미 배고프다라는 확실한 단정적인 언어예요. 그죠? 배고픈지 안 배고픈지 모르겠어 배고프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탁 일어나는 것인데 그것이 그런 느낌을 내가 배고프다라고 잡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배고프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알아차렸다라고 생각하는데 깨끗한 자리는 아니에요. 내가 배고프다라는 해석으로 나의 배고픔을 보고 있는 것이라서 그냥 그 배고픔에 허기진 그 느낌이 올라오는 건데 그 느낌이 올라온 걸 배고프다라는 나의 그
사고 패턴으로 잡는 것이에요. 그냥 그 허기지고 배고픈 그 느낌을 쭉 따라가면서 밥을 먹고 그런 것을 다 일일이 규정 짓고 나한테 설명하지 않아도 쭉 이 배고픔에 대한 충만감을 차오르게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배고프구나. 아, 내가 지금 배고프네. 배고프니까 뭘 먹어야 되지? 이제 이렇게 내 배에 충만감을 차오르게 하는 거. 먹었다라는 행위 때문에 내가 배부르는 것은 둘 다 똑같아요.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행위를 하나, 생각으로 알아차려서 행위를 하나, 똑같이 내 배가 차오르는 것은 같은데 뭐가 달라요? 이 깨끗하고 선명한 이 자리에서 하느냐,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느냐가 다른 거예요. 개합이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것을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새로운 것을 아는 것이 아닌데 이것에 대해서 알았다 몰랐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내가 그러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개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방안이 있어요. 온갖 물건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캄캄해요. 그랬을 때 저쪽에 비추어 보니까 조명이 비추어 보니까 의자가 있고 이쪽에 조명에 비추어 보니까 방석이 있을 때 깜깜할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저쪽에 비추니까 의자가 보이고 이쪽에 비추니까 방석이 보인단 말이에요. 방석과 의자는 계속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내 의식이 비추니까 아, 저기 의자가 있구나, 아, 저기 방석이 있구나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동쪽을 보니까 아, 동쪽의 산은 이렇구나. 서쪽을 보니까 서쪽의 산이 이렇구나. 아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항상 이 방 안에 있는 물건은 계속 그대로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보고 인식하고 그것을 깨달았다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 아, 저기에 의자가 있었다는 걸 나는 깨달았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깨달았어. 내가 뭘 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알았다 이 말이거든요.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알았다라는 거예요. 원래 계속 있어서 내가 그것을 그것과 함께 살아왔는데 지금 확실하게 알았다. 개합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하고 싸우거나 망상이네 번뇌네 이름 짓지 마세요. 그 생각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바람이 불면 파도가 잠자다가도 일어나는 것이에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파도가 일어나는 것이. 그 파도가 바람과 함께 그 물결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바다 전체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그것이 그것 때문에 괴롭다, 힘들다,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나한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고민하지 마세요. 나한테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인연 화합의 조건화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원장님은 그러는데 나는 왜 마음이 불편하냐고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 불편하지 않아야지 이것이죠. 그렇죠? 우리 흔히들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과 불편한 게 무슨 상관이냐고 묻고 싶은데 제 솔직한 심정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과 불편한 것이 괴로운 것이 무슨 상관이에요? 둘은 상관이 없는데 내가 넘어져서 몸이 아픈 것과 내가 그것에 괴로운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몸이 아프다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괴로움은 거기에다 내가 의미 부여를 하지 않으면 괴롭지 않아요. 그냥 아플 뿐이에요. 그죠? 상처 나서 피가 흘리니까 그것을 치료할 뿐이에요. 그게 왜 괴로워야 되는 문제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상처가 났다. 아프죠? 이 물리적인 아픔, 신체적인 메커니즘의 아픔이에요. 그쵸? 넘어져서 피가 난다. 무릎이 깨졌다. 통증을 못 느끼면 그 사람 오래 못 삽니다. 그쵸? 내 몸을 보호하지를 못하잖아요. 그 통증에 대한 아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통증이 있는 것이 무슨 상관이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괴로움이. 이 둘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넘어져서 아프면 당연히 괴롭지 않아요? 이제 우린 이렇게 묻고 싶은 것이죠. 당연히 괴롭다니요. 내가 베이고 상처 났을 때
아픈지 모른 적 있을 거예요. 더 큰 일이 닥치면 내가 다리 부러진지도 몰라요. 더 큰 일이 닥쳐 있을 때는 어떤 정신으로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을 조금만 유보하고 내가 정말 그래, 이거는 다시 생각해도 정말 그래,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래, 나는 그런데 아닐 수도 있어, 좀 밀어두는 것을 권해드려요. 나중에는 정말 그래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정말 아니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하고 안 맞아요. 사실은 이 자리는 그냥 이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래도 없지만 정말 아니야도 없어요. 그냥 그것인데 인연이 일어나면 그것에 수순할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왜 괴로워요? 그분이 왜 괴로워요? 저는 그냥 그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면 저는 왜 괴로워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 괴로움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괴로워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일생 동안 해온 거 뭐예요? 아, 내가 이것을 괴로워하는구나 알아차리거나 정말 내가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삶을 참 행복하게 살고 나의 뜻에 맞는 사람과 대화하는 건 즐거운 사람이지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그 생각은 틀려. 나하고 틀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괴로워. 같이 있으면 괴로워. 이런 것을 겪을 때 나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랑 있으면 내가 참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돌리고 전환시키는 노력을 했다고 그래요. 해도 좋아요. 전환시키면 위로가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어떤 대화적인 요법, 그 사람의 욕구를 알고 나의 느낌과 감정과 욕구를 알고 그것에 맞추어서 대화하는 거, 그런 것들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좋은 방법인데 이 마음 공부적인 안내에서는 안 맞아요. 그 사람이 왜 저 사람 나하고 틀린 생각을 하지? 틀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참 괴로워. 그 사람하고 있으면 참 힘들어. 그것이 나랑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랑 있으면 난 참 그게 행복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구나. 이렇게 전환시키는 거 나쁘지 않은데 더 깨끗한 공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저 사람과 내가 틀린 생각을 하는 게 괴로워에 대해서 그 괴로움을 느껴줘라, 직면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관점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게 아니야? 그게 그거가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이 나와 틀린 생각을 하는 것이 괴롭다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은 내가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느껴주세요. 이걸 전화시키려 하지 말고 느껴주세요. 계속 느끼다 보면 이 괴로움이 저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왜 괴로운가에 대해서 어느 날 문득 딱 그냥 문득 가을이네 겨울이네 이렇게 어느 날 문득 그렇게 느껴지듯이 문득 느껴질 날이 올 때까지 그 괴로움을 느껴줘야 돼요. 버텨야 되고 견뎌야 되고 그래서 견디라는 말을 계속 안내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뭘 견뎌요? 내 생각을 견뎌요. 이걸 빨리 해석해버리고 싶거든요. 나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구나. 그리고 어떻게 들어도 참 맞는 말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탁 해석을 하고 그냥 퉁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건 직면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안타깝지만. 지혜롭다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나를 끼워 맞춘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괴로움을 느껴줘라. 느끼다 보면은 어느 세월에 탁 자각이 와요.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왜 괴롭지? 그럼 내 말에 대해서 저 사람도 괴롭지 않겠나? 이렇게. 그래서 내 모습처럼 보이게 되는 날 나는 노연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많은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많은 노력 안 해도 되잖아요. 뭐만 하면 돼요? 좀 견뎌줘라. 그리고 나로 돌이켜서 내 괴로움을 보라는 거예요. 너는 왜 틀려? 너로 보지 말고 너는 왜 틀려? 그것이 나는 괴로워. 에서 너로 보지 말고 괴로워.
오라. 그래서 이것을 나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구나. 나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참 기쁜 일이구나. 이렇게는 나중에 생각하든 말든 그건 몇 번째 자리 얘기예요. 우리는 첫 번째 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생각으로 알아차리는 것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라는 것은 괴로워. 그 괴로움이 괴로우니까 내가 괴로우려고 괴로워요?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을 그냥 알아차리는 건 뭐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생각으로 알아차리는 것은 내가 저 사람과 내 말이 틀리니까 괴롭구나. 그런데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구나. 생각으로 알아차리고 있는 것이고 나를 조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느 때는 되고 어느 때는 안 돼요. 마음이 개운해지는 날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답답한 날도 많아요. 이게 그냥 사과면 사과지. 어느 때는 저게 사과다가 어느 때는 배다가 귤이다가. 그럼 그 사람이 그거 사과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은 답이 하나예요.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생각으로 알아차리는 것은 답이 여러 개예요. 이거 갖다 붙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거 갖다 붙이면 저게 맞는 것 같아 보여요. 같아 보여요. 그렇죠? 사과가 있으면 석류 같기도 하고 빨간색 뭐가 있어요? 과일이 뭐 빨간색 무화과면 무화과 같기도 하고 뭐 같기도 하고 그걸 보면 비슷한 거면 다 그거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고요. 하지만 사과는 딱 그 하나인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사과는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괴롭다. 괴로움은 그 순간 그 괴로움 하나지. 그 괴로움에 대해서 같은 말을 하는 것은 기쁜 일이고 같은 말을 하자 이런 말을 할 때는 괴롭고 이런 표정을 하면 괴롭고 이런 것을 하면 괴롭고 이렇게 자꾸만 많은 해석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생각으로 알아차리면 하지만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은 딱 하나라서 아주 명료해요. 그것이니까 그냥 그것이니까 그 순간에 그것이죠. 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즉시성을 가지고 새싹이 커서 한 그루의 나무가 될 때 즉시성으로 가지고 계속 연결되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알아차리는 거,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은 내가 답이 딱 하나다. 답이 여러 개다. 이렇게도 구분할 수가 있고 첫 번째 자리 그냥 그것을 나의 수동적으로 그냥 알아차려지는 거라서 나의 의견이나 내 생각이 필요 없어요. 그냥 저절로라는 표현이 맞아요. 그냥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생각으로 갔다가 배고프구나, 목마르구나, 기뻐하는구나, 슬퍼하는구나. 이거는 구나 겠지 이런 것들은 구나, 기뻐하는 구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유보적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기뻐하는 것 같고 저렇게 보면 기뻐하지 않는 것 같고 이렇죠. 하지만 기쁨이라는 나 안에서 어떤 그 희열감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아주 명료하고 단순하고 아주 담백해요. 잡스러운 맛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서 센서가 틀릴 때가 있는데 있는 그대로 볼 때도 센서가 틀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분이 틀릴 때가 있어요. 센서 틀릴 때도 있죠. 내가 기쁘다고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슬퍼.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깨끗하게 알아차려질수록 나의 의견과 생각과 느낌과 감각을 기다리지 않고 해석을 기다리지 않고 그대로 볼수록 이 센서에 대한 의심도 사라져요. 센서가 잘 작동하네 안 하네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그 순간에 그거니까. 이런 많은 생각들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참 우리를 해방시키는 길인데 불안하죠. 우리는 그럼 난 뭘 자꾸 해석해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해석을 왜 합니까? 보여지는 그대로가 전부인데.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좀 적었어요. 근데 센서가 틀릴 때를 보면 뒤에 따라 붙는 것이 나와 다른 것에 이유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나를 안심시켜 주더라. 그 이유를 드니까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 안심이 되는 자리, 그런 안심이 되는 자리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심인명처라고 하지 않습니까? 달마대사가 이 자리를 안심인명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안심과 이 해석 이유를 붙여서 안심하는 것은 어떤 다른 차이가 있어요? 상대가 있다 없다의 차이가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내가 안심, 이유를 대서 안심한다는 건 반드시 상대와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상대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 조건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1대 달마조사 2대 해가 대사에 이야기에서 안심인명처는 조건과 대상이 없는 안심이에요. 기댈 데가 없어서 우리는 불안하다 생각하지만 기댈 데가 없기 때문에 대자유를 얻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댈 데가 없기 때문에 푹 쉬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내 집이 없기 때문에 정처 없이 방랑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삶 전체가 나의 집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비굴함이, 우리의 비루함이 나를 작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유를 찾고 있고 조건과 근거를 따지고 계산하고 있죠. 계산하는 한 그 계산은 끝나지를 않아요. 내가 계산을 끝내겠다는 생각으로 계산을 하겠죠. 그 계산은 언제 끝나요? 계산하지 않을 때 끝나요. 그럼 난 계산 끝난 적이 있는데요. 아유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자겠지요. 계산이 깔끔하게 끝나서 생각이 안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에서 그냥 잊자. 이 정도면 그냥 내가 손해보는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그렇게 하자. 사과라고 하자. 사과입니까? 사과가 아닙니까?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안심이 된다라는 그 안심이 조건과 이유가 붙어있는 안심이라면 난 생각으로 알아차리는 것이고 그냥 조건과 이유가 없이 그냥 안심이 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안심인명체 어떤 도의 안심이에요. 그리고 해답이 하나가 탁 명료하게 나오는 것이 있는 그대로 이 자리를 탁 보는 것이고 생각으로 보는 것은 무수한 해답지가 나온다라는 거. 자,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기뻐도 슬프고 슬퍼도 슬프더라. 기뻐 이거 사탕을 줬을 때 기쁘다가 사탕을 뺐으면 슬픈 그 상황에 나를 보니까 너무나 슬프더라는 말이에요. 기뻐도 슬프고 슬퍼도 슬픈 그 상황. 내가 왜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면서 상황에 끌려다니고 노예가 되어서 이 삶의 노예가 돼서 사는가에 대해서 아주 슬프고 담담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죠. 돈을 벌면 기쁘고 돈을 잃으면 슬프고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해주면 기쁘고 나를 비난하면 슬프고 누가 나를 사랑해주면 기쁘고 그 사랑이 떠나가면 슬프고 모든 그냥 내용물의 그 정의만 다르지 진실로 들어가 보면 한 가지예요. 그쵸? 잃었다 얻었다의 게임, 추구하고 놓치고 추구하고 놓치고의 게임이잖아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러고 있는 자신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 그런 자신이 너무 불쌍하고 애처롭게 보인다는 거. 자, 그렇게 보일 정도면 공부가 많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게 무슨 문제예요? 당연하잖아요. 저 사람이 내 걸 훔쳐가는데 내가 당연히 화가 나고 슬픈 거지. 그게 아무 느낌이 없으면 그게 사람입니까? 누가 나한테 돈을 주고 나한테 칭찬을 주고 생각지도 않은 복이 들어와. 그러면 기쁘고 행복하고 들뜨는 거지. 그게 왜 슬픈 일입니까? 그게 왜 문제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왜 지혜롭지 않은 태도죠?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 그렇게 사니까. 그게 너무 당연하니까. 그 당연함을 잘 보세요. 당연함을 잘 보세요. 안 당연하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 일이 하는 것이 그게 지금 진짜 나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나예요? 내가 그렇게 오고 갈 수 있다고요? 내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사라졌다 나타났다 막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나예요? 나 아니죠. 그건 그냥 대상, 인연, 조건인 것이죠.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다가 바람이 자면 파도가 잠잠한 거. 그러면 뭐가 나예요? 그 전체가 난 거예요. 바다가. 바람이 불든 안 불든 파도가 치든 안 치든 그 전체가 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바람이 불었다. 흔들린다, 슬프고 바람이 잠자다, 고요하다, 기쁘다는 거 그것을 일비일비 하는 것이 바다의 입장에서는 그 녀석들에게 슬픔이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은데 나는 언제나 고요하고 여야한데 오고 감에 아무런 걸림김이 없는데 열애와 같이 되는데 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그 성경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아마 그 사랑이라는 것은 하심이 아니겠는가. 내가 정말 기뻐하는 나도 슬퍼하는 나도 더 큰 시선으로 바다의 시선으로 보면 애잔하고 슬프고 잔잔한 고통이 밀려온다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이 들면 들수록 그 파도에게 뭐라고 할 마음이 안 들어요. 그 바람에게 뭐라고 할 마음이 안 든다는 거예요. 내가 저절로 마음이 낮아져 버려요. 그러면서 그 바람과 파도를 볼 때 슬픔이 밀려오는 거예요. 연민이 밀려오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밀려와요. 왜 그렇게 들고 뛰느냐? 왜 그렇게 마음이 한시도 쉬지를 못하고 내 쉴 자리에 와서조차도 이렇게 훌떡훌떡 뛰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저절로 하심되는 마음이 아니겠는가. 저절로 연민되는 마음이 아니겠는가. 나를 낮추고 뭐 이런 낮추는 조작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냥 저절로 내 마음이 낮아지고 가라앉고 연민 애잔함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바라보는 그것을 아마 사랑이라고 표현하셨나 보다. 그래서 조건 없이 그분이 조건 없이 사랑하시죠. 왼뺨을 대며 오른뺨, 속옷을 달라 겉옷을 달라 속옷, 50리를 가라 100리를 가자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내가 너를 사랑해, 난 널 사랑해, 그런 사랑에 대해서 어떤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위하고 그 사람의 슬픔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기 때문에 공감하는 그 마음이 연민, 그리고 내가 정말 하심되는 마음, 그가 화내고 짜증내고 투정을 부려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슬프게 바라보는 마음. 저 사람이 저렇게 울고 웃고 일비일이 하지 않아도 행복한 삶을 살 사람이 저렇게 바람 한 점 불었다고 날뛰고 바람 좀 고요해도 기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애잔한 슬픔이 올라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보다는 저절로 그냥 낮아지는 거, 낮아지는 마음에 하신과 가까운 마음을 아마 사랑이라고 표현하신 것이 아닌가. 연민하고 애잔하게 바라보는 그 마음이, 그래서 기꺼이 들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사랑이라고 표현하신 게 아닌가, 그 생각을 제가 문득 했고요. 또 여기까지 써놨네요. 그래서 오늘 조금 정리해 볼게요.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과 생각으로 알아차리는 것이 많이 혼동이 되시죠? 헷갈려요.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 아닌 것을 하기가 참 힘들죠. 하지만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하면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게 돼요. 멍 때리는 것도 그래요. 저희 회원님이
멍 때리는 것이 아주 도사, 자신을 멍도사라고 했더라고요. 다른 분도 진짜 멍 때리는 거 제일 가라면 서러운 분도 있었어요. 하루 종일 멍 때리라고 하면 멍 때릴 수 있겠다. 왜 벽만 보고 있어도 뭐 아무 힘든 게 없는데 왜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그래서 사람들이 와, 넌 정말 명상 잘한다. 이제 이런 분이 있어요. 저희 회원 중에. 근데 그분이 나중에 고백은 뭐예요? 멍이라는 생각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해요. 왜요? 이 자리를 보게 되면 멍이 안 때려져요. 있는 그대로 그냥 이것을 보면서 그대로도 마음이 완전히 고요해지고 쉬는데 뭐라고 멍 때리고 아무 생각 없이 멍 이렇게 멍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어떻게 해야 멍이 됩니까? 여쭤봐도 그 평생 동안 한 멍을 한번 해보세요. 모르게 어떻게 그게 뭐예요? 오히려 물어보는 그게 생각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실을 보게 되면 그 전에 아무리 50년, 60년, 70년 노력을 했던 것도 잊어버려요. 마치 까마득하게 원래부터 안 했던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신기하죠? 우리의 생각과 공간이 어디에 있었다? 나의 기억 안에 있었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디 안에만, 생각 안에만 존재한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대로 지금을 보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많이 사라져요. 50년 동안 했으니까 그걸 지키고 싶은데 안 지켜지는 거예요. 진실이 드러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5,000년 동안 어두웠던 동굴이 지금 이 순간에 철부지 아이가 성냥불을 켜도 밝아져 버리는 거예요. 진실로. 어둠과 빛은 대적의 관계가 아니에요. 있고 없고의 관계가 아니에요. 자, 그렇게 그래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 생각으로 알아차린다는 매우 명료한 뚜렷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허기가 일어나는 것을 배고프다, 뭘 먹지? 이 생각하지 않아도 허기가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수순해서 밥을 먹고 또 내 할 일을 그대로 수순해서 하는 거나 똑같아요. 생각으로 움직이는 거나 있는 그대로 하는 거나 똑같아요. 차이는 내가 생각으로 한다는 나라는 에고성이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자아감, 무아의 아성이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아성에 자꾸 의미부여를 할 뿐이에요. 자, 그 차이고 또 하나는 명료해요. 그냥 사과야. 그렇지만은 생각으로 알아차리면 사과인지 감인지 딸기인지 석류인지 헷갈려요. 빨간색만 보면은. 그렇게 많은 대안들이 일어나는 것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내가 배고픈 건지 목마른 건지 생각으로 배고픈 건지 뭐 배고프다고 지금 때가 되니까 배고프다고 지금 그 습관적으로 올라오는 건지 막 이렇게 헷갈리는 것은 그럼 배고픈 거예요? 안 배고픈 거예요? 하지만 그냥 저절로 올라오는 그 감각 그냥 배고프다라는 것이거든요. 딱 하나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것을 해석해서 이러하니까 때가 됐으니까 배고파 해석으로 넘어간다라는 거. 그러면서 안심, 내가 배고프구나, 알아차리구나. 그렇게 안심한다는 건 깨끗하지 않다라는 거. 그냥 상대나 조건과 이유가 없이 그냥 그렇구나. 그것이 편안한 자리라는 거. 내가 기뻐도 슬퍼도 그 전체가 다 고통이라는 거. 그래서 사성제의 고통이라는 위대한 진리, 고성제를 말씀하시죠. 부타께서는 그 사성제의 생로병사의 고통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그것을 사람으로서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에 다 매몰되어서만 살아야 하는가? 인생이라는 것이. 그것으로 그것으로 이제 공부가 시작됐다고 하시지만, 우리가 꼭 생로병사를 들먹이지 않아도 내가 일비일이하는 무수히 하루만 해도 너무나 많아요. 그것들을 보면서 그런 나를 보세요. 일비일이하는 나를 보세요. 그것이 정말 슬프지 않단 말이에요. 정말 그냥 기쁘면 당연히 기쁘고 슬프면 당연히 슬프지. 기쁘면 좋은 거지 왜 그거 슬퍼요? 정말
일비일이하는 내가,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내가, 부초처럼 떠돌아다니는 내가 슬프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일비일이하는 나는, 그래서 이런 이유를 갖춰서 기쁘다, 이런 이유를 갖춰서 슬프다, 그래서 안도감이 드는 그 안도감과 일비일이하는 나를 바라볼 때 그 슬픔이 바라보는 그 안도감이 있어요. 그 차이가 분명히 느껴진다면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어떻게 나로 돌이켜야만이 가능한 공부고, 나를 돌이킨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진심이 되면 돼요. 진심이 정말 어려워요. 그렇죠? 진심으로 다하는 게 뭐지? 정성을 들인다는 게 뭐지? 늘 듣는 질문이에요. 진심 어렵죠? 진심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해보면 진심처럼 쉬운 게 또 없어요. 진심 아니게 사는 게 너무 어려워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진심이 그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그분과 대화할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뭘 해주고 싶어요. 그냥 그 사람이 웃으면 즐거워. 슬프면 가슴 아파. 내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진심으로 기쁘고 싶었어요. 그냥 가슴 아프고 그냥 슬펐어요. 그게 진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저 사람 힘들 때 뭐라도 해주면 저 사람이 나중에 나한테 뭐 해주겠지? 내가 저 사람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고 그러면 나한테 뭐라도 떨어지겠지? 이 진심이 아니에요. 우리 진심이 뭔지 모르겠다고 물어보는 그 순간에도 진심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진심을 계산해서는 얻을 수 없잖아요. 내가 그냥 나무를 보면 그냥 상쾌해. 진심인 거예요. 상쾌함이. 근데 나무를 보면 상쾌해야 돼. 숲에 들어왔으니까 맑은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진심이 아니에요. 진심과 진심 아니는 거 구분하는 거 너무나 쉬운데 우리 그것을 참 어렵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탁 슬프다, 탁 기쁘다. 진심이에요. 근데 슬퍼야 되는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 그 진심 아니고. 할 수 있죠. 쉽죠?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